잘 피곤하고 잘 지치는 편이세요? 네. 보기와는 전혀 또 잠도 못 자고. 많이 아주 활발하게 힘이 좋으실 것 같은데 약하네요. 네. 그 혹시 이 종아리라든가 이게 쥐가 나는 건 어떠세요? 나요, 가끔. 나요? 네네. 네, 예. 그리고 그 이상하게 그렇게 뭐 이게 내가 생각해도 별거 아닌데 자꾸 화가 욱하고 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죠. 자주 있죠. 예, 예. 예. 그러시고 또 하나는 그 옆구리가 좀 뻐근하게 결릴 때는 예, 그것도 그런 것도 자주, 있고요. 예, 자주. 예전에 큰 뭐 수술 같은 거 하신 적은 없으시죠? 예, 수술한 적은 네, 예.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예, 자궁, 아니요, 능망. 늑막. 예, 맞습니다. 예, 예. 눈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눈은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때 눈은 허준 선생님이 그 동의보감을 지실 때요. 눈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나눠놨고 이 종류를 다 했는지 그게 처음에는 이것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아 눈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또 눈이 정말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구나. 이런 거죠. 예? 근데 눈은 오장육부에 전기가 모여서 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눈에서 이렇게 보면 요 부위마다 간신 비폐신을 나누고요. 요 까만 동자에서도 또 간신 비폐신 나누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눈 강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장육부의 전기 우리들은 눈은 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의 건강이 맞아요. 이 간의 건강이 많이 중요시 여겨져요. 근데 이 간은 눈의 건강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총무라고 보시면 돼요. 총무, 총무예요. 총무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이 저희 굳은 일을 많이 담당해요. 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관계된 것이 신장도 관계가 되고요. 간뿐이 아니라 타 관계가 돼요. 심장도 관계가 되고, 비장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질문 주신 분께서는 지금 40 초반부터 비문증이라는 게 있는데 눈앞에 꼭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무슨 뭐 조그만 것 때문에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도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 또 이게 지가 날라다녔다가 깜빡깜빡하면 없어지나 해서 안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기 문자에다가 이게 날라다닐 비자예요. 이게 쉽게 쓰는데 비문증인데 제가 아까 맥을 보고선 저분한테 여쭤봤던 증상들이 혹시 뭐에 관한 증상인 건지 구분이 되세요? 간에 관한 증상이에요. 간이 약해졌는가 안 약해졌는가. 저분의 그 눈동자 자체는 상당히 맑고 깨끗하세요. 지금 렌즈 끼신 건 아니죠? 네, 아니시죠. 이게 눈은 깨끗하고 맑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을 말씀하시는 눈이 전체가 깨끗하고 맑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않고 간이 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간이 약해졌을 경우는 우리가 나타난 증상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옆구리가 잘 결리고 좀 더 심해지면 아랫배에서 옆구리가 뻐근하게 당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 같은 데에 쥐가 잘 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또 잘 나요. 화가 나는데 이게 화가 날 때 우리도 화날 때 보면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막 화날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떤 때 여기 속에서 우욱하고 올라오는 화가 있죠. 화낼 때 우욱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그게 간에서 나는 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욱하고 화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간이 약해진 것이 아마 비문증이 있기 전에 최소한 5년 이상 전부터 아마 간이 약해지는 생활에서 원인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 또는 내가 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디 가서 풀 수도 없었을 때 이것이 꽉 맺히고 뭉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간의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늑막염이라는 것은 이 간, 이 옆구리거든요. 물론 뭐 늑막이라는 것은 이 간의 갈비와 갈비 사이 이렇게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이건 간에 관계된 거로 보는 거죠. 이게 저분께서는 마침 그게 있으시니까. 이게 지금 60 초반이시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간이 더 약해지는 나이니까 50 중반 때부터 더 이게 더 심해지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심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를 해드리면 눈에 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간을 많이 치료를 해줘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소 생활에서는 화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화내는 걸 조심하시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꼭 옆에서 듣다 보면은 꼭 이게 쌈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닌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를 좀 약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가 날 때는 참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살다 보면 어떻게 화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심호흡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너울너울 이게 춤을 추는 것처럼 이 기러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우리 저 국민체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숨쉬기 운동.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도 도움이 되시고 그러시면서 좀 가능한 한 그걸 좀 조절을 좀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약을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의 화를 좀 풀어주면서 간을 좀 많이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면 좀 시간이 금방은 안 돼요. 이게 20년이 넘으셨잖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궁금하신 분 계세요? 예. 선생님 저는요 네. 목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이 삐끗삐끗해요. 왼쪽 목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항상 그러세요? 간간히 한 번씩 그래요. 간간히? 네. 자고 났을 때 그러신가요? 아니면 아니 평상시에 길 가다가도 이렇게 목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간간히 이런 증세가 있고요. 간간히. 예. 예, 그리고 예, 예. 귀에서 이명증이 있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에서 네. 그리고 왼쪽 발 엄지발가락 옆에 뼈가 약간 튀어나왔는데 거기가 쑥쑥 네, 예. 내리고 아프거든요. 알겠습니다. 맥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오른쪽에 이명증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명증이 있고 여기에 네. 아프고 네. 어깨는 괜찮으세요? 어깨는 항상 뻐근하고 아파요. 네. 네, 접수. 예. 감기는 아닌데 감기 기운 같은 건 잘 있으세요? 제가 비염이 좀 있다고 했거든요. 네. 네. 잠깐만 이거 신발 좀 잠깐만 벗어보실까요? 아픔 말씀하세요. 이거 괜찮으세요? 네, 아파요. 아프죠? 네. 많이 아프죠? 네. 네. 여기가 달 답답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항상 답답합니다. 가슴도 답답하지만 여기 배도 잘 더부룩하고 네, 더부룩해. 뻥뻥하고. 네.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참 목에 그 간혹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 검사를 안 해봤지만 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추에. 네. 요 경추 쪽에서 요 문제가 있을 경우가 네, 맞네요. 목이 지금 부드럽지가 못하시고요. 예, 여기에 톡 튀어나왔거든요. 요 중간에 허리 목뼈의 그 4번 5번째가 이 손도 잘 저릴 때가 있을 건데요. 네, 손발이 항상 저려요. 아니 자다가. 손가락만 이상하게 손가락만 특정 한두 개 정도만 딱 네. 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목뼈에서 문제가 있으신 거거든요. 예, 목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개 이제 목뼈가 문제도 있지만 내 몸에 이 골반의 균형이 깨져 있을 경우도 많아요. 네. 골반에 우리 몸에서 이게 보면 이게 뒤에서 봤을 때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꽃 같으잖아요. 이게 이제 골반이고요. 이게 척추고요, 그죠? 이게 머리죠. 이 척추가 여기 골반에 얹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만약에 좌우가 틀어져 있으면 이것이 틀어져요. 그죠? 틀어지면서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왼쪽으로 틀어지면 이거는 왼쪽으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막 그래요. 반대가 돼요. 이 아래와 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것이 반듯하지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른쪽 귀에 이명증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발목, 발을 아래쪽으로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반을 딱 나눴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나타나고요. 여기 왼쪽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크게 봤을 때는 요 축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요 가운데 축이 연결하는 거예요. 저희 한의학에서 보는 이게 사람을 나눠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생활에서 아마 식사를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데 좀 빨리 먹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먹고선 금방 눕는 편이세요? 주로 먹고 눕는 편이시죠. 예, 예. 먹고 눕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먹고 눕는 것이 그냥 난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 아니에요. 만병의 원인이에요, 이제. 이게 이 오랫동안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먹고 금방 누워서 자면 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는 이 다리뿐이 아니라 종아리도 생기지만 여자분들은 자궁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어깨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적으로 봤을 때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오고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이게 조심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하게 드시는 분, 여기서 뭐 급하게 잡수는 분 계시지 않겠지만 좀 5번만이라도 더 씹은 다음에 삼켜주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시면 꼭 눕지 마시고 눕지 마시고 일어나서 좀 걸어주시든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한 예. 네, 저는요. 네. 제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 정형외과에 입원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팔이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요. 알겠습니다. 뒤로 안 돼요. 뒤로 안 되고. 네, 여기만 그래요? 네, 왼쪽이요. 여기는 괜찮으세요? 여기? 거기도 아파요. 아프죠? 네. 예, 여기 아프시죠? 많이 네. 아프시죠? 예.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빨리 좀 해드릴게요, 얘기를.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부지런하신 분인데. 예? 전에는 좀 일했는데요. 네. 어깨 아파서 요즘 쉬고 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지금 고관절 있잖아요. 네. 고관절이 지금 좋지 않으세요. 고관절, 골반이. 네.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이세요. 그 어깨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 제가 아까 이 대각선 그림 그렸잖아요. 네. 요 부위가,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네요. 이 부위예요. 이 부위 할 때, 이 부위거든요. 네, 이 부위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깨병이 있으면서 여기가 안 좋으신 거는 요 골반 좌우가 지금 바르지 못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은 걸으실 때 어떤 특징이 있겠냐면 궁둥이가 이제 짝꿍둥이처럼 한쪽은 실룩, 한쪽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위장이에요. 이게 저분은 지금 체질적으로는 이 옆으로 보시면 관골이 좀 있으세요. 아주 부지런하시고 활동성이 많으시고 양심적이신 분이에요. 아주 깔끔하고요. 경우 바르고 이러신 분인데 너무 과로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네. 이건 색깔을 칠하신 건가요? 워낙 붉으신 건가요? 모기한테 불렸나 봐요. 목이 이렇게 넓게 불어요?
모기가 참 넓게 무네요.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 뇌가 뼈골 빠지게 내 몸에 피와 진액이 부족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삐뚤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게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이면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절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실은 절이 108배가 참 좋아요. 108배를 천천히 하시면요. 이게 절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가 굴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굴신 운동 하면은 이게 이 어그러진 것들이 좀 추스러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예, 그렇게 되시는 건데 그 절을 만약에 하시기가 힘들면 어떤 걸 또 하는 게 좋냐면 그 이 운동 선수들 보면 이게 다리를 이렇게 많이 하죠. 네. 몸을 풀 때 이렇게 하죠. 네. 그다음에 안쪽으로도 하시고 반대편 다리도 또 하시고 그런 걸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나중에 그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갑자기 이거 이상하게 되는데 이 고관절을 돌려주는 이 돌림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목을 돌려주고 어깨가 지금 안 되시니까 이거를 좀 다리를 많이 벌리셔갖고 네. 무릎은 굽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어요. 응?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해보면 고관절이 돌아요. 이게 그걸 이 좌우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벌리셔가지고 어깨보다 훨씬 넓게 벌리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벌리면 요것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굽혀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다 보면 반대로도 돌리실 때 항상 굽힐 때는 허리를 90도로 딱 굽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더 예민하게 봐요. 남자들은 좀 무딘데 여자분들은 이 고관절이 이 두둑두둑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네. 다행히 남자분들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어깨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치료를 받으실 때. 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이 생활상에서 축이 여기 우의장이 축이신데 우의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나는 잘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잘 잡숫고 뭐 나는 괜찮은데 왜 나 자꾸 의장하지? 근데 이 나타난 이 현상으로 봤을 때는 우의장이 같이 고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슴도 잘 답답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맥을 자꾸 이게 갸우뚱해서 못 봤는데 감기 기운도 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울솔울솔 오싹오싹하게 찌부둥하게 그런데 그건 그거는 뭐 다른 치료를 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우의장을 항상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어 주시든지 식사하시고 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꼭 걸어 주시든지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누우시든지 주무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성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오늘 오신 분들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식사하시고 그냥 눕는 거. 이게 참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이 먹고 식사하시고 눕지 말라는 거. 걷기가 힘들면 배라도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라는 거. 쓰다듬어 주시는 거. 그래서 소화를 좀 어느 정도 시키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